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자, 기체의 부피 변화. 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체의 부피 변화를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자, 여러분 소단원을 보면요, 기체의 압력, 그죠? 그리고 기체 압력과 부피 관계, 기체 온도와 부피 관계는 어떠한 연관성들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본 화면을 보면요, 열기구가 하나가 나와 있어요. 자, 열기구의 과학적 원리를 살펴보게 되면 이 기체의 부피 변화와 그리고 기체의 여러분들 온도에 따른 무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게 될 텐데, 자, 여러분들 우리 앞에 놓여진 글을 좀 읽어볼게요. 자, 뜨거운 공기로 하늘을 나는 열기구라고 해서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자, 여기 쭉 선생님 좀 읽어볼게요. 자, 여기는 열기구 축제장, 커다란 풍선에 달린 바구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한답니다. 자, 옆으로 눕혀 있는 기구 안으로 공기를 불어 넣으니, 그쵸, 기구가 서서히 부풀어 오른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압축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 연료를 태워 만든 불꽃을 기구 안으로 향하게 하니 기구가 점점 팽창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구 안에 불꽃을 이렇게 불꽃이 기체 연료를 태워서 불꽃을 만들게 되면요, 기구는 점점 팽팽해진다고 합니다. 자, 불꽃을 더 강하게 하자 열기구가 서서히 뜨기 시작을 했고, 여러 사람이 바구니에 타고 있어. 꽤 무거울 텐데 말이야. 자, 열기구는 어떻게 해서 하늘로 떠오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내 생각 말하기에 한번 답변 한번 달아볼까요? 자, 선생님이면 이렇게 답을 정할 것 같습니다. 자,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르는 까닭은 열기구 안에 공기가 뜨거워져서 열기구가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또는 공기가 열기구를 위로 밀어 올리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과학적 원리를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그 연료를 태워서 이제 불꽃을 내면요, 당연히 공기는 가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가열이 이루어지니까 공기 온도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높아집니다. 자, 공기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기 때문에 위로 상승을 하겠죠. 뭐가? 공기가. 그렇죠. 그 공기가 위로 상승하는 이 힘 때문에 우리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답안은 두 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열기구 안의 공기가 뜨거워져서 열기구가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그죠?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공기가 열기구를 위로 밀어 올리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되죠. 왜? 가벼워지기 때문에 위로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 밀어 올린다. 또는 열기구 안에 있는 공기가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모두 다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우리는 기체의 압력 단원부터 해서 이 압력과 부피 관계, 또 온도와 부피 관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먼저 기체의 압력입니다. 자, 기체의 압력을 배우기 전에 우리 생생개념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합시다. 교통사고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에어백. 자동차 안에 있는 센서가 일정 세기 이상의 충격을 감지하면 순간적으로 기체를 내보내어 에어백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기체가 가득 들어있는 에어백이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기체의 압력 때문입니다. 기체 입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기체 입자들은 벽에 충돌하면서 힘을 가하는데, 이를 기체의 압력이라고 합니다. 풍선이나 공에 공기를 넣으면 둥근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도 기체의 압력이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기체의 압력을 이용해
깨지기 쉬운 물건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고, 소방 구조대가 무거운 자동차를 들어올리며 에어백이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영상 시청 잘 하셨죠? 자, 여기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이 기체의 특징 두 가지가 났어요. 그죠? 하나는 기체의 압력. 그리고 기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인다라는 거. 그래서 기체의 압력은 아까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기체 입자들이 용기 벽에 충돌하여 힘을 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살펴봅시다. 자, 기체의 압력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크기의 힘으로 연필 양쪽을 누르면 뾰족한 쪽에 손가락이 더 깊이 눌린다. 이는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더라도 힘을 받는 넓이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때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라 뭐라고 한다? 압력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이랑 압력이랑 굉장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 보세요. 이 글을 이 문단을 잘 여러분 살펴보면은 힘과 압력의 차이를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때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를 뭐라 한다? 압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동일한 힘이 제공이 돼도 넓이가 서로 다르면 뭐다? 압력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압력과 여러분 힘 차이에 어느 정도 분간은 하셔야 됩니다. 자, 압력은 공기와 같은 기체에서도 나타나는데 다음 활동으로 기체가 압력을 나타내는 까닭을 알아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해보기 활동 중에 이제 쇠구슬을 넣은 페트병 흔들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등교하는 날, 등교 주간에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답안은 우리 다음 시간 우리 등교하는 날 해보고 우리가 그냥 상상해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페트병에 쇠구슬 20개를 넣었대요. 그리고 흔들면서 손바닥에 전해지는 힘은 어떻게 됐는지, 또 쇠구슬 40개를 넣었대. 40개 넣어서 과정 1번과 동일하게 했대. 그래서 1번 과정과 2번 과정을 비교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떠한 점을 발견을 하였고, 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한 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단 답안은 작성하지 마세요. 자, 선생님 생각에는요, 쇠구슬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손바닥에 전해지는 힘이 더 강해질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 쇠구슬이 우리 하나의 입자 모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용기 벽면에 충돌을 하는 횟수가 더 많겠죠. 많다 보니까 더 손바닥이 더 전해지는 힘이 더 강해질 테고, 이 쇠구슬을 기체의 입자라고 생각을 했을 땐 더 기압이 높겠네요. 그죠? 더 높겠네요. 자, 봅시다. 본문 계속 볼게요. 자, 페트병에 쇠구슬을 넣고 흔들면 쇠구슬이 페트병 벽에 충돌하면서 힘을 가하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기체에서는 끊임없이 운동하는 기체 입자들이 용기벽에 충돌하면서 힘을 가하기 때문에 기체의 압력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자, 기체 입자는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용기벽에 충돌하므로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 그렇죠, 모든 방향이 중요한 거야. 모든 방향. 자, 우리가 선생님 전 시간에 기체의 성질 해가지고 5가지 정도 좀 필기를 좀 해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어요. 그죠? 자, 기체는 모든 방향으로 뭐가? 압력이 작용한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기체의 기압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5개념을 갖고 있어요. 어떤 5개념을 갖고 있냐면, 이 기체 입자는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모든 방향. 꼭 이 개념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학생들은요, 선생님 고등학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방향으로만 기압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압이 높은 곳에서 항상 낮은 곳으로만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개념도 사실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왜 맞냐면, 보통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맞긴 해요. 왜냐? 그 안에 기체 압력이 많다는 것은 기체의 입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뜻하고, 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의 기체의 압력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뭐 공을 부풀어 올릴 때라거나 뭐 어느 그 압력의 차이로 우리가 설명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체 압력만 봤을 때는 모든 방향으로 흐르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다음 달러 봅시다. 자, 기체 입자는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용기벽의 충돌함으로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그림 4-8과 같이 바람이 빠진 농구공에 공기를 넣으면 더 많은 기체 입자가 농구공 벽에 충돌을 하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압력을 가함으로 압력이 커서 농구공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다. 그렇죠? 자, 기체의 입자들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 모형대로 이렇게 부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한 방향으로만 하게 된다면 이렇게 공 모양, 구형 모양으로 나타나기는 더 어렵겠죠. 자, 한편 우리는 대기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늘 대기 압력, 그죠? 이것을 우리는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대기압. 자, 대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크기는 지표 부근에서 1기압이래요. 자,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적어지므로 대기압도 점점 작아진다. 근데 선생님, 아까 기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대부분 흘러나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 글을 봤을 때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적어짐으로 대기압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표에 있는 공기가 위로 상승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이 공기도 여러분들 무게가 있어요. 공기에 무게가 존재합니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있으면 여러분들 중력을 받게 되죠. 자, 중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기압이 지표 부근에서 높고 위쪽에서 기압이 낮다고 했으니까 위로 상승하려는 부력이 작용할 수는 있지만 중력에 의해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개념은 기압차가 발생했을 때의 얘기야. 기압차가 발생했을 때, 자, 만약 기압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모든 방향, 그죠? 모든 방향으로 뭐가 기압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 작용하고 있어. 선생님, 그럼 기압차가 발생하면 모든 방향으로 아니에요. 작용을 하지만,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기압차가 발생하면 더 큰 힘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자, 여러분들 같이 풀어보는 게 좋겠죠. 자, 기체 입자가 용기벽에 충돌하는 힘 때문에 기체에 뭐가 발생한다? 그렇죠, 압력이 발생한다. 압력. 자, 2번, 자전거 타이어에 공기를 넣으면 타이어가 팽팽해진 것은 기체 입자가 타이어에 충돌하는 횟수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여. 그죠? 자, 공기를 넣기 때문에 타이어 속에는 공기 입자들이 계속 들어가겠죠. 이 공기 입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는 당연히 증가하니까 기압은 또 커지게 되겠죠. 자, 3번입니다. 과학적 사고력. 자, 매끈한 벽에 흡착 고무를 붙이면 잘 떨어지지 않아 물건을 잘 걸어 놓을 수 있대요. 그죠? 자, 그 까닭을 대기 압력과 관련하여 설명해보자 라고 하죠. 자, 그쵸, 여러분들,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이 흡착 고무 자, 흡착 고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과학적 원리는 사실상 우리 오늘 이 단원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흡착 고무를 벽면에 붙일 때 어떻게 붙여요? 그치, 꾹 누른단 말이죠. 꾹 눌러요. 그 꾹 누르는 이유는 이 흡착 고무 안에 있는 공기를 없애주기 위함이죠. 자, 그렇게 되면요, 이 흡착 고무 안쪽에 있는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자가 이 안 속에서 충돌하는 횟수는 그렇죠, 적어지겠죠. 그러면 이 안에는 기체 압력은 낮아집니다. 그런데 흡착고무 바깥쪽을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이 바깥쪽은 항상 대기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안쪽과 바깥쪽에 기압차가 발생을 할 테고 그 기압차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 흡착고무가 흡착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안쪽은 기압이 낮고 바깥쪽은 기압이 높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눌러주는 기압차가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압 차이에 의해서 벽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3번에는 어떻게 쓰면 좋겠냐?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흡착 고무 안쪽은 공기가 거의 없어서 압력이 낮지만 바깥쪽은 대기압이 작용하므로 흡착 고무를 누르고 있으므로 흡착 고무가 떨어지지 않는다. 흡착 고무가 떨어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1번에 못 쓴 친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일단 여러분들 책에다가 다 써놓으세요. 자, 다 썼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우리 다음 단원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단원입니다. 자,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인데, 자, 오늘 진도는 143초까지만 나갈 예정입니다. 자,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 자, 우리가 기체의 압력을 배웠으니까 이 압력과 부피는 어떠한 관계,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를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먼저 생생개념 영상부터 시청하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 우리는 기체를 이루는 입자들이야. 우리가 스스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 우리는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벽에 몸을 부딪히기도 해.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언제나 같은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어. 우리의 크기는 매우 작아. 이 주위는 대부분 빈 공간이야. 만약 우리가 들어있는 이 공간을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될까? 그래, 맞았어. 이 빈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좁아지면서 부피가 줄어들게 돼. 압력을 세게 가할수록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면서 벽에도 더 많이 부딪히고 우리끼리도 많이 부딪히게 돼. 우리를 누르는 압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 다시 이걸 좀 치워줄래? 좋아. 압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부피는 다시 커진다고. 야호!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변하면 기체의 부피는 변해.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가 줄어들고 압력이 줄어들수록 부피는 커지게 되지. 과자 봉지를 들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 봤어? 높은 산은 기압이 작기 때문에 과자 봉지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다고. 잠수부가 물속에서 내뿜은 공기방울도 자세히 보면 수면 쪽으로 올라올수록 수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공기방울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 모두 압력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현상들이지. 자, 여러분 학습 목표를 좀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측정하고 기체 압력과 부피 관계를 입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기체 압력과 부피 관계에 관련된 실생활 속의 예를 찾을 수 있다. 이건데, 자,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씨를 왜 풍선에 넣어서 날릴까? 라는 의문점을 하나 문제 제기를 하나 했어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코씨를 풍선 안에 넣었대요.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우리 언제까지가 풍선? 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와, 자, 뻥하고 터졌대요. 자, 이렇게 이 순서대로 보면 되겠지. 자, 요 순서대로, 자, 요 순서대로 보면 되는데, 올라가서 펑하고 터지고 이 꽃이는 또 이제 내려가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자, 본문을 보면 우리 알 수 있어요. 자, 기체 압력과 부피는 어떤 관계일까? 라고 시작을 하죠. 자, 꽃씨를 넣은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 점점 커지다가 터져 꽃씨가 넓은 지역으로 퍼진대. 이것은 풍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그쵸, 대기압이 낮아져서. 자, 우리 위로 상승할수록 대기압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풍선 속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미치죠. 자, 그러니까 이 풍선 안에는 지표에 있었던 기압과 동일한 상태였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뭐 헬륨이라든지 수소를 넣게 되면은 분명히 가볍단 말이죠. 가벼워지면은 위로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하게 되면 대기압이 낮아지고 이 풍선은 부피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커져요. 커지다 보니까 이 풍선의 탄성 한계점이 넘어지면 한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터지게 되겠죠. 자, 근데 모르는 척하고 한번 봅시다. 자,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라고 있죠. 자, 이 탐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등교 주간에 하긴 할 텐데 우리 가상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가상 실험 한번 해봅시다. 왜 안 되죠? 자, 봅시다. 자, 핵심 질문부터 볼게요. 자,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 압력을 높이거나 낮추면 기체 부피는 어떻게 달라질까? 자,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 압력을 높이거나 낮추면 기체 입자가 벽에 충돌하는 수는 어떻게 될까? 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자, 피스톤을 드래그해서 압력을 조절해 볼 수 있대요. 자, 왼쪽에는 여러분들 압력계가 나와 있죠. 자, 압력이 이 부피하고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드래그를 해서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 주사기 안에 기체의 입자들이 이렇게 막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기체의 입자들이 한정적이게 되는데 이 한정적인 공간 속에 여러분들 부피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충돌 횟수는 더 많아질 테고 이 충돌 횟수가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기체 입자들끼리도 서로 충돌을 하고 또 충돌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압력은 어떻게 된다? 높아지게 된다. 그죠? 점점 높아지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온도는 일정. 자, 온도에도 사실상 기압 그리고 부피에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은요 우리 다음에 배워보도록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 온도는 생각하지 말고 부피하고 압력 관계만 여러분 살펴보면 돼. 자, 이렇게 부피가 점점 작아질수록 기압을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다? 그렇죠. 부피가 작아질수록 압력은 커진다. 무슨 관계에 있어요? 그쵸,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그쵸? 부피가 작아질수록 압력은 커지기 때문에. 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X축은요, 우리 이 개념을 학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X축이라고 하면은 우리 가로 선을 보면 1, 2, 3 써져 있고 압력이라고 써져 있고, Y축, 자 Y축이라고 하면 이제 세로축인데, 이 세로축을 보면은 10, 20, 30, 40, 50, 60, 70, 80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Y축은 부피고, 그다음 X축, 이제 가로축 같은 경우는 압력을 의미하는데, 자, 우리 그 눈금을 잘 살펴보세요. X축의 눈금과 Y축의 눈금을 잘 살펴보면, 자, 압력이 1일 때, 자, 압력이 1일 때 부피는 어느 정도 되죠? 자, 쭉 올라가면 되겠죠? 자, 60 정도가 되죠? 자, 압력이 2일 때 어떻게 된다? 부피가 30이 되고, 그죠? 압력이 3일 땐 부피가 한 20 정도가 되네요. 그죠? 자, 이처럼 압력과 부피는 어떠한 관계가 되어 있다?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반비례. 자, 근데 이 그래프가 여러분 곡선이죠. 곡선. 자, 곡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얘네가 정확하게 정비례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정반비례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정도 1과 2 사이에서의 차이점과 1과 2에서의 이 차이, 그리고 2하고 2, 3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자, 여기서는 30 정도 차이가 나고 여기서는 10 정도 차이가 나죠. 이처럼 압력이 점점 커질수록 부피의 변화는 적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적다라는 거. 다시 말해, 압력이 점점 커질수록 부피의 감소량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된다? 감소량은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왜? 1과 2 사이에서, 압력 1과 2 사이에서 봤을 때 부피의 변화는 30이 있고, 그 다음에 압력 2와 3의 차이에서는 부피 변화가 10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10 정도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상 실험을 통해서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탐구는요, 여러분들, 탐구는 우리 등교 주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더해보기 활동부터 해가지고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이 더해보기 활동부터 선생님 수업 나가면 된다고 얘기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